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고참의 상담소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 말이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저희 개인 채널을 통해서 김영구의 추천TV에서 매일같이 전략을 드렸는데요. 32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2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겹대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밴드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3100, 3200, 3300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하단 이 중간값에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32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3200이 다시 3300을 넘어가기 위한 전초전 지지의 라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의 강도가 강하게야 이 자리를 넘어갈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었죠. 그래서 3200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단도 역시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밴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이 밴드 매매의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는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장에서의 그 관망 전략은 9월 중순까지는 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은 타점 매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3100 아래는 매수, 3200은 관망, 3200을 돌파 조건은 외국인 기관이 강력하게 수급이 5,000원 이상 현물을 매수할 때. 최근에 이제 8월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은 현물을 산 건 아니고요. 선물은 1조 2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고 선물단 쪽에서 흐름이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선물의 변동성이 되게 셌고 선물 가지고 지수를 방어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낼 수 있는 게 8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은 되게 지지부진한 시장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건데요. 이 시세가 횡보의 시대가 아마 9월 중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 초에는 뭐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들어올 것 같고요. 중순 이후에는 또 시장이 또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건 또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5월, 6월, 7월 달 강력하게 국내 시장을 매수가 들어왔고요. 5월 달에 1조 2천억, 6월 달에 2조, 그 다음에 7월 달에 6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의 강도를 좀 눕혔다가 8월 달에는 1조 2천억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달 연속 매수의 기조가 8월 달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중순 이후로 그러니까 15일 이후로 아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타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그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9월 중순까지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9월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오냐 매수를 할 거냐 타점 매매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요. 3100 라인 밑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3200 라인에서는 관망, 3200을 넘어간다 그러면 매수 이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서요. 9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좀 관망하자라는 거고 9월에는 또 이제 빅 이벤트가 있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어제도 간밤에 좀 조정을 줬지만 9월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컨트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9월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포트의 조정들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건 9월에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CP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용이라든지 그 데이터의 무게의 중심이 아마 쏠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한 시장이 9월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9월 초 그다음에 9월 중순 15일 전까지 시장이 좀 조정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뭐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 그래 흔히들 얘기하는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성장주들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스몰캡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코스닥의 9월의 시장 흐름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순 이후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투자 전략은 자산의 배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번 제가 5년 전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금사자, 은사자
이거는 해치용으로 좋다. 이게 한 내년까지는 또 흐름에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과 은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의 투자 ETF나 그다음에 금 선물, 그다음에 금 활용할 수 있는 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제가 올 초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도 지금 지수 자체가 레벨10 3,800에 와 있거든요. 중국 시장도 우리가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배분 포인트를 잡고요. 인도, 베트남, 신흥국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업종, 자동차 업종에는 장기적으로 4분기 때는 좀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4분기 때에 발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루하죠. 근데 이제 이 시장이 9월 중순까지는 좀 지루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략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략의 방법은 우리가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이렇게 힘드실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이제 스터디 상담을 이제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 정보들 봐주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고고창 상담소는 참여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상담, 그다음 2번째는 유튜브 상담 진행되니까요. 참여 방법 안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많이 지지부진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그 다음에 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조건이라 그래요. 이 조건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터디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는 눈, 이해하는 방법, 전략을 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통계, 패턴, 이런 부분들을 이해 쉽게 기초적인 부분들과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 종목이세요? DNC 미디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280원에 15%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이 업종이 뭐냐? 이 업종은 뭐, 알겠죠? 어떤 업종인지? 캐릭터, 영화, 뭐, 엔터, 이쪽으로 물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뭐 있어요? 이제 어느 위치에서 살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있어서 이 주식이 지금 추세 방향이 어느 쪽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지금 내려가는 것보다는 횡보한다 그래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계속 요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죠. 이 움직임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뭐예요?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도 이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움직일 수 있는 자릿대가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 이런 종목은 횡보하기 때문에 가격에 변화가 없어서 그냥 견딜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정반대로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옆으로 횡보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종목은 손해볼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을 사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정부 정책하고 네. 예, 정부 수익 정책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 웹툰이 좀 좋을 것 같아 샀습니다. 이거는 봐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살 때는 이렇게 올라갈 거. 이렇게 45도로 선이 있는 것들이 맞고요. 이 종목은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시간을 좀 주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되게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루하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옆으로 이제 다음부터 행보하는 거 사면 지루해요. 근데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면 이렇게 올라가요. 엔터 쪽은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는 종목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컬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다음에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엔터 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미디어, 창작, 영화 이런 것도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어디 잡으면 되면 18,000원 잡고요. 18,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 살 때는 이 주봉을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것들 있죠. 여기 바닥에.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돼요. 추가 매수해서 18,000원, 19,000원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주봉을 보면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요 안에서 움직여요. 그게 박스권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목표가는 18,300원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홀딩. 못 넘어간다 그러면 매도.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거 주문관이 한 5% 정도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빨리 안 가요. 그러니까 빨리 안 가도 안정적으로는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 모아서 18,300원 나이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멘토님.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진산업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5,500원에 15%요. 와, 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었네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주식 시작해갖고 샀는데 이렇게 네. 물려갖고 몇 년 고생했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요즘 멘토님 매일 올려주시는 영상 보면은 네, 자동차 부품. 네, 자동차 부품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계속 전화 드렸는데 통화를 못 해가는데 아, 이번에 그렇죠. 운 좋게 오늘 됐어요. 올라갔죠. 너무 제가. 감사해요. 네, 올라갔죠. 왜 올라갔는데 네. 추매를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아, 추매하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종목의 성격을 봐야 돼요. 근데 아. 이 종목은 봐봐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시가총액이 1,400억이에요. 예. 그러면 조그마해요, 커요? 작죠? 작으면 누가 개인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거 한번 견뎌봤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는 계속 옆으로 행보하죠. 네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또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또 무섭게 떨어져요. 네. 그런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데 이거를 견딜 수 있다 내가?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걸 견딜 수 없다. 만약에 더 밑으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비중을 견디고 끌고 갈 거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아니, 몇 년 왔으니까 저는 네. 어차피 기다린 거 네. 어떻게 해서든 잘 마무리 짓고 나오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이제 더 사면 내가 견딜 수 있다? 없다? 조금 힘들겠죠? 그러면 하지 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야 돼.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은 못 할 수도 있어. 이게 5%가 어느 사람은 되게 큰 비중이라고 생각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종목을 제가 100% 갖고 있다고 저는 견뎌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 못 견뎌요. 그거 비중은 나한테 결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3,000억 밑에 있죠? 네. 여기 시가총액 보면 1,400억, 1,500억 이 종목은 20% 넘어가면 안 돼요. 비중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는 금액이 20% 넘어간다 그러면 못 끊는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건 10%에서 비중 20% 요거를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5% 정도 더 사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단들은 제가 코멘트를 많이 들었어요. 8월 말부터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9월 달에 한 번 더 세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내가 여유가 된다 그러면 한 5% 정도 늘려서 끌고 와도 돼요. 아, 네. 이 실적 베이스가 어떤 거요? 5%만 더 늘려보면은 괜찮아. 한 5% 정도 더 늘려서 끌고 와봐요. 목표가는 4,500원이거든요. 목표가가 4,500원이요? 1차. 1차? 네, 이제 강하게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근데 사이클이라고 요새 보면, 네, 맞아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졌어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자동차 쪽으로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네. 말씀을 드렸죠. 네네, 맞아요. 진짜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순환매 장세로 들어가서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차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가 강하게 움직였고 부품단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는 자동차군도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일본의 관세 영향,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군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가 매수 해가지고 4,500원까지 홀딩해서 4,500원 되면 그 위로 넘어간다고 또 올라가요, 얘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파동이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꺾여서 들어볼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어디까지 꺾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중간값이죠. 여기 3,500원 라인. 네네.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이 3,500원 라인에서 딱 여기 온다고 여기서 포인트 잡고 여기서 사세요. 알겠지? 지금 사지 말고요. 눌렀다 그러면은 꺾어 올라가야 돼. 눌렸을 때 네. 3,400원 정도 500원? 예, 그 사이요.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네. 4,500원까지 홀딩. 홀딩. 예,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바로 사면 안 돼요. 이제 좀 예, 눌러요, 예. 얘가. 좀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눌렀다 네. 갈 거예요. 그러니까 3,500원, 4,000원까지 보고 있다가 만약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따라가지 마세요. 알겠죠? 따라가지는 말고. 예,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세요. 추가 매수할 때는 내가 살라고 마음 먹었는데 도망가잖아요. 막 강하게 올라오면 사지 마세요. 그거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눌림목 공략하지 않으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가를 샀을 때 눌러졌을 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리면 3,500원 라인, 3,400원 라인에서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비중을 늘리세요. 네, 그럼 근데 만약에 그냥 도망가면은 사지 마요. 4,500원 정도에서. 그때 팔아. 예, 그때 그냥 전화 주세요. 예. 이게 4,500원 넘어가면 위에 한 번 더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빅사이클이라 그러는데 바닥을 이제 조정을 되게 깊게 줬어요. 2년 정도 줬거든요. 근데 이런 네. 종목들은 스몰캡이에요. 스몰캡은 뭐냐 실적이 좋은 조그만 기업들이에요. 알짜 기업인데 이런 종목은 이제 시장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 높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이 스몰캡 쪽으로 가요. 코스닥 쪽으로 실적이 좋은 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진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4,5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에이징랜드요. 몇 값이고요? 어떻게 되세요? 35,300원, 15%요. 이게 사신 이유가 있나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TSMC 관련돼서 네. 네, 삼성전자랑 좀 이렇게 비교되니까 이제 삼성전자 안 좋을 때 TSMC가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에이징랜드를. 이거 봐봐요. 이 그래프하고 제 금방 이 지금 프로그램 계속 보고 있었죠? 네네. 그 첫 번째 상담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상담한 거요? 네. 아지사람 앞에가 네. DNC 미디어. 이 종목하고 이 자리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또 봐봐요. DNC 미디어 보고, 그죠? 똑같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 어때요? 똑같죠? 네. 판막이잖아요. 네.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잘 보면 바로 봐도 저는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네. 이게 패턴대로 움직여요. 이게 희한하게 사람들이 사는 자리, 어떤 거를 보면, 얘는 이쁘다. 얘는 음료수는 목 마를 때 먹는 거다.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옆으로 행보할 때는 시장이 빠지거나 시장이 급락할 때는 행보하는 게 좋고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행보하는 거 안 좋다.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그게 뭐 정확한 아니지만 우리가 통계로 볼 때 패턴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으로 가요, 위로 가요? 옆으로 가죠. 네. 근데 장점은 있어요. 싸 보이잖아, 그죠? 네. 근데 안 움직여. 그 이유는 여 밑에 보면 인기 있잖아요. 네. 이 인기가 있어 없어요? 네. 인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걸 뭘로 보냐면 이제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그러면 뭐야? 나는 아직 움직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더라도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와요. 이게 이제 네. 수요와 공급의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으면 지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45도 각도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그런 모습을 딱 머리를 들었어요. 위로 딱 올라갔을 때 그게 이제 정배열 정초라 그래요.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 그래요. 초입 구간. 근데 이 종목은 좀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쁜 건 아니야. 왜 그러면 9월달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면 돼요. 추가 5% 정도 갖고 5% 정도. 네. 목표가는 어디예요? 32,000원. 네, 35,000원. 35,000원. 네, 여기 박스권이죠. 여기 보면 여기 머리 받고 여기 떨어지죠. 네. 여기 일단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 맞고 어때요? 떨어지고. 그죠? 여기 이제 박스권. 여기 맞으면 올라오죠. 네. 그게 이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지금 이 가격에 사서 35,000원에 파는 그런 전략을 쓰면 손해 안 보는 종목이에요, 이건. 그래서 타점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를 넘어가야 돼. 여기를 넘어가려면 이 거래가 살짝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퉁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근데 여기는 매물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오면 35,000원 팔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선 추가 매수해도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좋잖아요, 이제. 가격 면에서는. 가격 면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이거를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사신 가격이 이렇게 뭐 여기서 맞으면 이거 떨어지는구나. 또 여기서 맞으면 떨어지구나. 그럼 여기서 맞으는데 떨어졌어. 야, 그럼 이쪽에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거 보고 사야 돼요. 그죠? 올라가는 것들은 이 선들 있죠. 여기 선. 이 선들이 이렇게 위로 향했을 때. 알겠죠? 무조건 주식 살 때는 요 구간. 그죠? 근데 여기서 밀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밑으로 잡으러 가요. 왜? 밑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나중에는 이 자리에 안 사요. 그러면 조금 더 위로 돌파했을 때나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들어왔다는 신호예요. 실적보다 더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게 돈의 방향이에요. 방향이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수요 공급단의 이론의 가격 이론이라 그러기 때문에 프라이스는 항상 바뀌게 돼요. 이건 수요 공급단이에요. 뭐 실적이 좋아요? 인기가 없으면 떨어져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의 인기가 좋냐 안 좋냐 이거는 지표예요. 방향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종으로 보는 거예요. 왜? 돈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아셨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좋은 거예요. 다음번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게 이제 타점이라 그래요. 타점을 잘 잡으면 이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다음에는 공부했기 때문에 저 꼭대기 자리에서는 사지 않고 지금 자리에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 더 넣어서 35,000원 팔면 돼요. 그럼 전 그 5%가 아까 아리사단 말한 것처럼 또 누를 수 있으니까 밑에 내려갔을 때 이거 안 눌려요. 안 눌려요? 근데 안 눌려. 걔는 떠 있잖아요. 네. 떠 있으면 이제 중간값이에요. 그 고가놀이라 그래요.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이제 봉을 축을 딱 세우고 이렇게 이제 좀 아셔야 돼. 단순하게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서 있죠. 여기는 얘는 아까 지금 아진사라고 그럼 얘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고점, 여기 저점이잖아. 이 중간값을 깨지 않아요. 요 자리를 깨면 얘는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런 종목은 여기서 위에서 바로 못 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간값까지 테스트해요. 그래서 개인들 털어내요. 여기는 떠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근데 얘는 어때요? 바닥에서 죽어서 올라오잖아요. 여기 자리에서 올라오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빵 붐업, 여기 또 한번 붕업 되는 자리예요. 또 여기서 붕업 딱.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질 것보다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살짝 밀리더라도 금방 급반등 들어올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가격이 좀 싼 데서 잡으라고 해서 27,000원대 보고 있었다가 안 샀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온다면 거기서 잡아도 사면 되는 돼. 건가요? 예, 거기서 나에서 사면 돼. 살짝 밀리더라도 괜찮아요.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타점 잡으시기 바라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코스모 신소재요. 매수가 비중은요? 37,555원에 15%요. 최근에 사셨나요? 바닥에서 잡았구나. 네, 최근에 산 거는 맞아요. 그래요? 2주 정도 됐나? 아니, 떨어질 때 사셨어요?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사셨어요? 언제 타점 잡으셨어요? 떨어질 때 샀어요. 떨어졌을 때? 네, 떨어질 때 샀는데 계속 밀리죠? 계속 빼고 있어가지고. 왜 뺄까요? 글쎄요. 좋다고 하는데. 왜 누가 좋다 그래요? TV에서 많이들 좋다 그러고 악재도 끝났다 하고. 그러니까 또 금리 인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배터리 업종은 별로 안 좋아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고 단기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배터리 업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인데 2차 전지 정책은 많이 이제 후퇴돼 있어요. 트럼프 자체는 이 친환경을 밀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죠. 근데 이제 업황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들어와야 돼요. 정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기술적 반등뿐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30%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게 순환매 장세에서 2차 전지가 움직였건 맞아요. 그럼 1차 전지가 이제 여기서 더 추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눌림이 들어와요. 그럼 이 눌림과 바닥 요 트레이딩 전략을 쓰지 않으면 또 수익 난 거 다 뺏겨요. 이게 이제 2차 전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사고 이쪽 들어오면 팔고 또 눌림목이 들어와서 또 반등 들어오면 팔고 이런 전략을 써야지 예전처럼 예전 생각해서 2차 전지가 막 급등을 해서 그 자리 간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정책에서 좀 소외됐잖아요. 이 정책주들이 원전을 잘 생각해 보면 딱 나올 거예요. 전에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으로 밀렸을 때와 밀지 않았을 때 이 생각을 딱 보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좀 더 밀려요. 그럼 팔아야 되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져요,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 39,000, 4만 원 깰 것 같아요. 4만 원 깬다고요? 네, 그거 깨서 이제 거기서 또 타점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2차 전지 관련주는 모든 소재, 셀, 그다음에 뭐 다 분리막, 전해질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반등 들어오면 눌림목 공략, 반등 들어오면 팔고 눌림목 공략 이런 전략을 쓰지 않으면 계속 이제 수익을 뺏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밀리는 가격이 39,000원대예요. 4만 원 깨지면 거기서 또 매수, 또 5만 원 올라오면 팔고 이런 전략을 쓰지 않으면 좀 힘들 거예요. 네, 그렇게 전략을 한번 세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4만 원 깨질 거예요. 그래서 버티세요. 그럼 반등 또 들어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예. 149,700원, 비중은 10%입니다. 좀 오래 되셨네요. 많이 힘들으시겠다, 그죠? 좀 많이 좀, 예, 그렇습니다. 그죠? 많이 힘들었죠? 예, 힘들었습니다. 좀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어떡하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대형주는 내가 어느 자리에 샀냐라는 시간과의 싸움의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한 4분기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여유가 되세요? 여기는 지금 다른 종목도 좀 물려 있어가지고. 아, 네. 이제 종목 수가 많이 있으시죠? 예. 많죠. 종목 많이 갖고 있죠. 예, 좀 그런 편입니다. 개수가 좀 많죠. 한 몇 개나 되세요? 한 20개 되세요? 그 정도는 안 되고 10개 종목 됩니다. 10개 정도 되세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주라 그러죠. 이거 소형주의 대형주예요? 대형주죠. 대형주죠. 그럼 대형주를 살 때는 위치를 딱 보세요. 선생님이 사시는 가격이 이제 월봉이에요. 대형주를 무조건 월봉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높냐 나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습니다. 왜 높아요? 여기가 32만 원, 여기 25만 원, 여기 25만 원, 그죠? 여기가 14만 원, 그죠? 선생님 사신 자리 여기예요. 아, 맞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네요. 예. 네, 높은 거. 가격을 봤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이 시세라 그래요. 이게 아파트 값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아파트 값, 건물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라고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25만 원대, 그 다음에 여기 32만 원대, 그 다음에 여기 20만 원대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럼 선생님 사신 가격은 여기 높아 안 높아요?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높은 건 아니죠. 그러면 봐봐요. 가격방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올라오죠. 예. 그죠? 여기 한번 잘 봐. 이게 월봉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여기는 또 어때요? 올라가죠. 예. 맞죠? 그러면 언제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요 자리. 그러니까 10만 원대가 뭐가 나와요? 매수 타점. 그죠? 예. 여기 역사적으로 요 자리가 오면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올라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얘는 업황 다 필요 없어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고 해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손해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 그래요. 이 패턴을 깨지 않아요. 얘의 저점은 여기예요. 그럼 지금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살 때 타점을 보면서 매매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지금 팔 수 있는 자리보다는 요 언저리가 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15만 원 팔면 되겠구나라는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얘는 빨라요, 늦어요? 늦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모아가는 전략을 쓰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손에 수익이 안 나요. 왜 그러면 추세 자체가 꺾여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좀 기대해야 되는 거는 4분기 때 쪽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되면 차, 화정 섹터가 강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 이번 주의 특징인 화학주들 많이 움직여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S-오일 막 이런 종목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부터 모아가면 이제 4분기 때 15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실 때는 이렇게 월봉을 보고 이 자리가 어딘가라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썩 좋은 자리. 떨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월봉에서 딱 이렇게 켜놓고 야, 이 정도 오면 사겠구나.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더 빠지면 되게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이해됐죠? 예. 이제 다음에 어떻게 사실지 아셨죠? 예, 좀 이해됐습니다. 예, 모든 대형주의 종목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뭐를 켜놓는다? 월봉. 사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격의 위치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왜? 이 자리에는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격이 높냐 안 높냐 업황 실적 다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이 가격이 되면 돈 많은 외국인 기관들 손해내면 자기들이 사기 때문에 이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주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타점을 정확히 볼 때 월봉을 켜놓고 딱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무조건 대형주는 무조건 월봉이에요. 그냥 1등부터 200등 안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외국인 기관들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녹인 구간이라 그래요. 자동으로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하는 게 이제 분기가 마감이 되면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래요. 딱딱 월 마감되면 자기들이 툭툭툭툭 올라와요. 왜 손해 보니까 이게 이제 자동 매매, 알고리즘 매매라 그래요. 이해됐죠? 이렇게 들어가요. 대형주는 모든 대형주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사서 15만 원까지 본다라고 보고 다음에는 이런 자리에서 좀만 기다렸다가 내가 이 잡을 잡을 거야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오면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타점과 타이밍이라 그래요.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어느 정보세요? 이터닉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5,000원에 1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신재생 관련주고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봐봐요. 됐네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월봉이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잘 봐봐요. 이렇게 한번 흐름을 봐봐요.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어때요? 높아요, 얕아요? 높은데요? 왜 높아서요? 봐봐. 이렇게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죠? 좋으면 뭐예요? 높으면 힘들잖아.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높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장 사신 거 어때요? 높게 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샀어요? 안 보고 샀어요? 그냥 샀잖아요. 좋다니까. 안 보고 샀죠? 예. 그냥 좋다고 하니까 얼른 사야겠지. 왜 여기서 맞습니다. 급등이 나오는 날, 야, 이거 상한가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2주에.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예. 그죠?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없죠. 없죠. 그래서 공짜 점심 얻으려고 공짜 있을 수도 있어. 운이 좋아서 수익 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다 뺏겨요. 2배로 뺏겨요. 내가 모르면 또 뺏겨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살 때는 내가 조금 더 값싼 가격에 좋은 걸 사면 되는 거잖아. 높으면 굳이 사지 마요. 종목이 2,800개가 돌아가거든요. 굳이 높이 있는 걸 사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내가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높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흘렀다 가니까. 가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팔자는 올라가요 또. 그럼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그러거든. 맞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예. 떨어지는 이유는 높게 샀기 때문에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는 팔지 말아야 할 자리에 견디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핸들링, 가격대,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 그때 던지고 도망가. 이게 세력들이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 때는 이게 이제 주봉이라 그러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1조 넘어가는 거는 월봉 보면 되고 시가총액이 뭐 1조 밑에 얘는 주봉 보고 일봉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5천억 밑에다. 그럼 일봉만 봐도 돼. 주봉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T면 매도해야 되는 게 시가총액 5천억 밑에고. 그럼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 넘어가. 그러면 기관들이 자금 들어와요. 시가총액 5천억 밑에는 기관들 안 사.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 사요. 어느 정도의
이 실적이 받쳐준다 그러면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위치를 봐야 되는데 이 위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좋은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이런 종목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피해야죠. 그렇죠. 왜 그러면 내가 알기 때문에. 그죠? 예. 보였잖아요, 지금.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보이잖아요. 그래야 느끼지. 아, 사지 말아야지. 내가 모르면 그냥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분석을 최소한 해서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들 보고 사면 돼요. 내가 지금 단순하게 이 회사를 분석하지 않았고 이 회사 실적이 좋아요, 안 좋다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가격에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기업 분석에도 늦지 않아요. 실적이라는 베이스는 분기별로 후행성이에요. 선행성은 지금 당장 얘가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뭐 이게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 이제 찍었죠. 그러면 얘는 신규주예요, 신규주가 아니에요? 신규주잖아요. 예. 상장이 24년도에서 작년에. 그러면 예. 얘는 저점과 고점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걸 T값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신규주는 최소한 위쪽에서 잠못 걸리면 3년을 고생해요. 왜 그러면 요 바닥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바닥이잖아요, 여기. 예. 질질질 빠져요. 이렇게 막 흘러내려요. 지금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오잖아요. 그럼 종목 교체하지 않으면 저 밑으로 졸졸졸 흘러내릴 거예요. 이해되죠? 한 시세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바닥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한번 봐봐요.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시세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죠. 3배 올랐어요, 3배. 3배 올라간 자리에 선생님이 높은 자리, 3배 자리에 언저리에 샀어요. 잘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올라갔으면 떨어져야지, 그죠? 왜 그러냐면 집에 가야 되니까. 정상에 올라오면 하산해야 될 거잖아요. 그 하산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퉁 하고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24,000원, 23,000원 라인. 여기 머리 있잖아요. 여기 선들. 예. 요 선 걸리는 자리. 여기서 파세요. 알겠죠? 여기가 이제 23,000원에서 24,000원.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도만 가도 뭐 만족할 것 같아요. 예, 그때 팔아버리세요. 예. 그리고 종목 교체예요. 얘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여기서 못 올라가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얼른 빠져 나와서 다음에 또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다음부터 사실 때는 꼭 한번 이거 체크하면서 위치를 보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회 가 있죠. 오늘은 송도에서 오랜만에 송도 가는데요. 송도에서 강연회 있고요. 내일은 이제 울산으로 가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강연회 때 가면 많이들 오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리가 이제 장소가 제한이 있어서 좀 늦게 오신 분은 서서 강의를 다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불편하니까 시간 장소 잘 보시고 먼저 오셔서 자리 확보하는 게 좀 편안하게 9월 전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오셔서 자리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소 시간 안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강연에 많이 오시고요. 강연에서는 전략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토리,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수급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요. 시장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예측하고 그 틀을 쓰기 위해서는 강연회 때 많이 오시면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첫 번째는 유닉슨. 풍력이라 그러죠. 예, 풍력 관련주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수혜를 좀 잇는 그런 종목인데 또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죠. 트럼프가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은 악의의 조건의 정책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풍력 쪽은 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태양과 풍력은 사이드로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내가 가격 어디냐라는 것들이죠. 가격이 좀 뭐 시간이 오래 되셨나 봐요. 이 자리는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산 만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이고요. 1,8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꺾이는 자리예요.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눌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다음 매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그래서 1,800원 되면 전화 주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브리지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통 물량이 작아요. 실적도 좋고 그런데 유통 물량이 작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움직임이 무브라고 그러거든요. 무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옆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아까 종목들이 여러 개 있죠. DNC 미디어, 그다음에 에이징랜드 똑같은 자리예요. 이거 봐봐요. 똑같죠. 이게 지금 뭐 브리지텍부터 보시면 되고요. DNC 미디어 똑같죠. 이거 봐봐요. 또 아까 에이징랜드 어때요? 똑같은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는 계속 옆으로 한 거예요. 왜 그러면 거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업종이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빠른 자리를 잡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자리는 손해보고 나올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이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어디에서 들어오냐. 여기 보면 이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고 거래가 없을 때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거래가 한번 쭉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눌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여기 하나, 여기 이제 매집봉이라 그래요. 여기 매집, 그 다음에 눌러놓고 다시 들어오고 또 누르고 또 들어오고 누르고 이런 자리는 다시 꺾고 올라가요. 이게 이제 스몰캡이에요. 시가총액도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좋고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기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때 움직여요.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다음 달에는 이제 9월 달에는 코딱 쪽에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000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세비캠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35,500원에 네. 네. 22분. 아, 세비캠도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왜 올라갈 때 사시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 심리학이라 그래요. 이거 주식 심리학이란 뭐냐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자주 사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 눈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 위쪽만 보고 있고 밑에는 또 두려워서 못 사요. 근데 주식 잘하는 사람은 위에서도 잘 사고 밑에서도 잘 사요. 근데 이제 주식이 초보자거나 이런 분들은 위에서 잘 사. 왜 그러냐면 원래 위에 올라가면 주식은 사건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는 가격에 힘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의 파동을 세게 줬을 때는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런 그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뜨는 종목이라고 하죠. 뜨는 종목에서 이제 추천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항상 이 개인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잘하는 거냐도 아니에요. 이걸 내가 트레이딩을 잘한다면 이 자리는 벌써 손절치고 나왔어야 돼요.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밀리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네네. 그러면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어느 게 사는 게 좋을까요? 대형주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 대형주 살 때 아까 제가 공부시켜드렸죠. 어느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 이런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 변동성도 세고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1,500억의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타점을 잡을 때는 이 격도라고 그래. 이거 볼지 아세요 혹시요? 네네. 이거 지금 차트 볼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왜 손절 안 해요? 이게 뭐 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로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 이거 손절해야죠. 이게 서 있는 자리라 그래요. 이제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5일선이라 그래요. 급등주는 5일선을 깨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이제 5일선 깼어요, 안 깼어요? 이거 급등을 할 때 어때요? 5일선 깨고 올라갔어요? 안 깨고 올라갔어요? 깼어요. 안 깼잖아요, 여기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안 깼죠. 네네네. 그럼 5일선 지금 깼어요, 안 깼어요? 여기 이 부분 다 깼죠. 네네. 그럼 여기서는 보는 게 아니에요. 급등의 시세는 꺼졌다. 이렇게 소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5일선 깨면 이제 트레이더들은 다 손절하고 나와버려요. 안 봐. 네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볼까요? 21선 또 깼어. 그럼 어디서 볼까요? 차트 보신다고 하시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어느 선에서 볼까요? 반등이 들어와 이 종목은 어디서 들어올까요? 네, 글쎄요. 그래. 35일선이요.
네네. 21선 깨면 35일선도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35일선 한번 딱 그려볼게요.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2평에 35일선을 딱 한 번 더 봐요. 35일선 딱 넣고 딱 봐봐요. 자, 요 자리 있죠? 요거 35일선이라 그래요. 이제 이런 급등주들은 거의 35일 라인이죠? 요 라인. 여기서 반등 한번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와요. 그럼 요 이격도에 대한 부분 3만 원 라인까지는 한번 반등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추세를 만들거나 한 번 더 치거나 떨어질 거예요. 근데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일선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31,000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켜보고 넘어간다 그러면 홀딩. 근데 꺾인다 그러면 하락으로 많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35,000원, 28,000원까지 3호 라인이라 그래요. 1호 라인, 3호 라인, 이 라인들이 21선과 11선 사이의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15일선을 깼냐 안 깼냐, 15일선에서 1차 반등이 들어오고 깨면 21선 깨요, 무조건. 근데 15일선이 깨졌다, 21선 깨고요. 21선 깨졌다고 3호에서 반등이 안 들어오면 61선까지 깨져요. 그게 이제 55일선이라 그래요. 15, 3호, 5호 라인으로 반등이 들어와요. 그건 21, 61선, 11선의 가격에 대한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라인에서는 3호 라인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좀 더 밀려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이 걸려요. 바로 안 올라가. 왜?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또 1차 상승이 끝났어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거를 그러면 매도를 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 한 번 더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강하게 움직인 거는 반등 N자로 들어왔다가 꺾여요. 그게 파동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얘는 아직 파동을 안 만들었어요. 큰 그림에서는 N자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파동이 아직 안 나왔어요. 파동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3호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들어올 때 그 힘이 위쪽 파동을 만드냐 아니면 아래쪽 파동을 만드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3호 라인까지는 빠질 거예요, 이 종목은. 거기서 반등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밀리더라도 꼬리 들어와서 돌려갈 거예요. 그 돌려갈 때가 중요해요. 그 돌아갈 때가 이 중간가, 고점과 저점의 중간가까지 올랐다가 계속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려는 거 보고 반등이 들어오는 걸 보고 파는 거예요. 네. 지금 팔지 마세요. 한 번 더 반등 들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죠?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솔루스 첨단 소재 12,500원에 20%요. 사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진 이유. 한 이유는 네. 제 계좌인데 제가 안 사갖고 누가 신랑이 샀어요, 사갖고요. 누가 샀어요? 이거 뉴스 있었죠? 뉴스 없었나요? 뭐 회사도 뭐 공장도 뭐 차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샀다고 했는데 네. 어제 많이 빠지길래 어제 많이 빠졌네. 서성전, 뭐 격화. 예, 그래서 추매 좀 상담 좀 드리려고. 추매하면 안 돼, 이거요. 안 돼요? 근데 왜 추매하면 이거 왜 추매해요? 시장 종목도 많은데 굳이 이거 지금 저 떨어질 거예요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더 깨졌잖아요. 떨어지나요? 더 떨어지죠. 아, 그러면 새 계좌로 사는 것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시가총액 5천억짜리 밑에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제 새 계좌를 살 거는 이제 저점에 대한 종목이 들어올 때 이렇게 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저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지금 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한 번 더 밀려서 양봉이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 바닥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바닥을 찍어야 돼. 그 자리가 6,700원에서 여기 7,000원 라인이에요. 여기가 바닥 공원이에요. 지금 사면 안 돼.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밀리면 여기서 좀 좋은 기회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양봉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충격이 월요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7,000원 밑에 6,500원에 그때 세 계좌로 사서 반등 들어오면 팔면 돼요. 지금 안 돼. 아, 그럼요. 제가 어제 네. 세 계좌로 조금 샀거든요. 그거 월요일날 팔아버릴까요? 네, 살짝 팔아요. 팔았다 다시 공략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봉이 들어온다 그러죠. 이런 게 급락이 나오면 양봉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도세가 멈췄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팔 거잖아요. 팔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넥스트를 보면 여기면 7,450원이죠?
여기는 네. 이제 7,490원에 살짝 꼬리 졌거든요. 그러면 네. 월요일 정도에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밀리면 그때가 포인트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사서 얼른 파세요. 알겠죠? 단타. 아, 살짝이라도 올라오면 팔아버려. 팔아요. 이제 여기서 반등이 한 5%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딱 팔고 또 기다렸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서 팔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20% 있는 거는 네. 얼마 정도에 사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7,000원 라인. 7,000원 깨지면. 7,000원 깨지면 그때 네, 그때가 이제 타점 나와요. 그때 사면 네. 네. 네,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바로 끝나야 되는 시간이 다 바로 끝날 시간이어서 제가 상담하는 내용들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자, 10분 후에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와서요. 또 2부도 열심히 여러분들 스터디할 수 있는 정보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